얘들아. 역시 뭔가 탁하면 팍 터오를 것 같아. 떠오를 것 같아? 네, 네,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쵸? 네. 이스라엘이 현대 문명에 끼친 영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뭘로 유산을 남겨줬나요?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계명과 하여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그쵸? 하나님의 계시로, 그죠? 다른 네. 나라들은 무슨 유물이나 그런 무슨 철학 이런 것만 남겼는데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 그쵸? 네, 계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그리고 이제 법이죠, 그쵸? 네, 법 체계에서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서연아, 음소거 선생님 해놨는데 음소거 풀고. 네. 자, 서연아, 그리스 암흑시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왜 그리스 암흑시대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록이 없어서요. 네, 왜 기록이 없었나요? 사람들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네, 왜 그렇게 사는데 바빠졌죠? 기록을 못할 만큼 바빠졌던 이유는 뭐였어요? 자, 그거를 기억해야 되죠, 그쵸? 네, 쳐들어왔죠. 누가 쳐들어왔어요? 네, 도리안족이요. 그쵸. 예, 도리안족이 들어와서 이제 기존 삶의 무대를 황폐화시키니까 발칸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리스인들이. 그쵸. 네, 그러면서 상호 간의 교류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아? 사라졌다? 네, 그쵸. 기존보다도 더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문화, 문명이 어떻게 됐다? 네. 비슷해졌다? 아니면 더 독특해졌다? 독특? 그쵸. 예, 그들만의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원형은 이제 바빌로니아와,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그 원재료, 문화의 원재료를 갖고 오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교류가 거의 끊기다 보니까 그 원재료를 가지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 변형해서 발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화들이 꼭 같은 지역이에요. 발칸반도 안에서 이렇게 막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리스 암흑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그리스 황금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대가 이제 암흑 시대예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했다. 그다음 2번입니다. 네, 이 그리스 암흑시대 그리스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라고 하냐면은 신분과 계급 사회였어요. 재현아, 신분과 계급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가 뭔가요? 신분 계급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신분 계급 사회는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권력도 높아지고 부려먹을 수도 있는데 네, 현대에는 그냥 각자의 개인의 그런 자유랑 권리를 가지고 계급은 존재하긴 하는데 그때처럼 계급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은 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똑같은 국민이죠. 그쵸?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국민이에요. 자, 근데 신분 계급 사회에서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는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귀족으로 귀족으로. 누구는 태어났는데 평민으로. 그쵸? 누구는 태어났는데 뭐예요? 노예로. 그쵸? 자, 이런 신분 계급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데 이 계급상의 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신분 계급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귀족, 네,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민, 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자기 재산이나 이런 건 갖고 있죠. 그렇죠? 네,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부려 먹히면서 네, 그쵸. 주인이 시키는 일, 그쵸.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물론, 고대사의 노예도 재산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 노예의 그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해요. 어쨌거나, 예, 그 신분상의 자유가, 그쵸. 예, 박탈된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리스 하면은, 토론과 자유의 문화로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가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 하면은, 고대 그리스 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로 대충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고대 그리스로 가면은 그게 아니라 신분과 계급 질서로 운영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귀족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귀족이고, 네, 평민으로 태어나면 평민이고, 네, 그렇게 그냥 계속 자기가 태어난 데서 네, 삶을 마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기본 포맷이 됩니다. 좀 규모가 작은 도시 국가로 가면은 일단 왕이 대부분 존재를 해요. 그 도시에 왕이 존재를 하고, 통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백성들의 대표나 이제 귀족들이죠. 예, 귀족들로 이루어진 그 의회, 오늘날로 따지면 뭐 국회 같은 게 있어요. 네, 오늘날의 국회는 자기가 법을 직접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지고 서로 토의해서 땅땅땅 하면 그게 곧 법이 되잖아요. 네, 이 당시 이런 왕이 존재하는 신분 계급 사회에 국회에는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 왕이나 귀족이 다스리는 형태의 의회는 뭐냐면은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옆에서 이런 의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언, 폐하 이러저러저러저러하게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이러저러저러한 법은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좀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 큰 도시 국가는 이제 귀족이 평민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예요. 어찌됐건 태어난 그 신분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구분되어 있는 신분 계급 질서 사회였다. 그리고 그리스 암흑 시대에도 그쵸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귀족이 다스리는 그런 도시에서는 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평민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듭니다. 자, 근데 평민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귀족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귀족들이 처벌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유가 없는 사회죠. 그쵸? 예, 법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우리가 만들지를 못해요. 예, 그냥 귀족들이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 어기면 또 어겼다고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는 그런 사회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됐느냐? 이 귀족들이 평민들을 군사로 불러들입니다. 징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 군사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귀족의 소수에 부유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느냐? 이런 일반 평민들하고 같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당연히 안 살겠죠.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고 넓은 정원과 탁 트인 마당이 딸린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삽니다.
이런 대부분의 평민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구불구불한 골목길이에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바람이 잘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안 통하죠. 넓은 정원, 탁 트인 마당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바람 잘 안 통하면은 일반 저기 빌라에서도 곰팡이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이런 지역에서도 근데 여기는 워낙 그 날씨가 좋아서 어떨지는 모르겠다. 근데 하여간 별로 하여간 좋지 않은 그런 그 컨디션의 집에서 밀집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때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아크로폴리스의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끝자락에는 작물을 키우기 위한 서민들의 밭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그리스가 이제 그 도시가 생길 때 이런 깎아지른 절벽에 요새 성벽을 이렇게 세우고, 그쵸? 요걸 이제 시타델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요 안에 가운데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예, 요게 이제 초기에 그 그리스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예, 요때는 이제 이렇게 싸우기 바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암흑기에 이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타델이 하나 둘씩 이제 점령이 되잖아요. 그쵸? 네. 네, 점령이 되고 이제 다른 데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자, 기존의 지역에서는 또 요 범위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또 몰려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요새 중심으로 요게 하나의 도시였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업타운에서 벗어나서 밑에 있는 다운타운으로까지도 건물을 짓고 밭을 만들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다운타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새 안쪽에 주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예, 시타델이라고 해요.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게 이제 전형적인 업타운이에요. 업타운. 여기 아크로폴리스 보이시죠? 신전. 네. 여기 업타운인데 예전에는 이런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도리안 민족이 침공하기 전까지는, 그쵸? 네. 네. 그리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밑에 내려와가지고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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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밭에서 뭐 기른 거 있으면은 다시 갖고 올라오고 네, 하여간 집이 주로 이 업타운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도리안족의 이제 침공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업타운에서 그 인구도 늘어나요. 그쵸? 암흑기 거치면서 이제 무역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다 감당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인구도 늘어나는 데다가 이주민까지 들어오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도리안족의 그 쫓겨난 이주민들이 몰려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머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요 밑에 요 시타델과 상관없는 밑에 쪽에다가 집과 밭을 하나씩 다 개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다운타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운타운이 원래는 도심지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도심지 역할을 하던 데서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쵸? 네, 밀려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을 만들고 거주지를 만들고 하면서 생겨난 게 다운타운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워낙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 지역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의 도심지가 돼 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존에 이 그 시타델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예전에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같이 살았던 거죠. 그쵸? 네. 살면서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갖고 오는, 그쵸?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도리안족의 침공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여기는 사실 방어 시설이 없잖아요. 그쵸? 네.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바로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아크로폴리스 밑에 지역이 또 하나의 뭐예요? 금싸라기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나마 늦게 몰려든 사람들은 어디예요? 이 다운타운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그쵸? 이런 데다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운타운의 가장 중심지에 광장이 하나 있고 여기를 아고라라고 불렀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여기로 필요한 물자들, 사람들, 그다음에 뭐 공연할 사람들, 정치 발언할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이 형성이 됐대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니까, 그쵸? 신전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 더 커져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신전이나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최후의 또 요새예요. 그러다 군사 시설, 그다음에 신전과 같은 시설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싸우다가 안 되면은 최후의 그런 방어 거점으로 이 그 뭐냐 업타운을 사용을 하는 전통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어쨌거나 이 업타운에 계속 수용을 이제 못하게 되면서 업타운은 사실상 이제 신전과 군사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들만 남고 나머지 주요 기능들은 뭐예요? 다 다운타운에 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고라가 그 다운타운의 가장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고 이 다운타운 외곽으로도 역시 그쵸? 뭐 필요한 그런 어떤 자원들 그다음에 집들이 계속 쭉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한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된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이 업타운이 있죠, 그쵸? 이 업타운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업타운 요거를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맞나? 또 헷갈리는데 이것도 저기 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몇몇 집들과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그쵸?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요 밑에 보면은 어때요? 가옥들, 밭들, 길들 이런 것들이 쭉 형성이 되죠, 그쵸? 네. 이쪽으로도 형성되고 반대쪽으로도 형성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시가 확장되면서 생긴 게 다운타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장되는 그런 가운데 이 중간에 여기 큰 광장과 건물 같은 거 보이시죠, 그쵸? 네. 네, 여기가 바로 아고라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팔고, 그다음에 뭐 음유시인 같은 사람들 뭐 그 공연 보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 뭐 자기 의견 개진하는 거 들으려고 사람들이 또 오고, 네, 이런 장소가 여기여서 다운타운의 중심지로 아고라가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아고라는 혹시 넓어요? 여기 그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 다운타운에 보면 다운타운의 그 뭐 면적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넓죠, 그쵸? 네. 보시면은 뭐 여기 집이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구불구불한 그런 집이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거랑 대비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꽤 넓죠, 그쵸? 아, 네, 그래서 오늘날의 뭐 광화문 광장 저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그전에는 국가의 어떤 일이나 어떤 그 도시국가잖아요. 이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정해지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귀족층이 정하면은 평민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운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그 여론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론을 모으고, 그렇죠? 평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그 채널이 생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 이전에는 귀족들이 그 평민들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알려고 해도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분명하게 할 만한 어떤 통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죠. 근데 이 다운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나 왕들도 그거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 다수잖아요. 그렇죠? 절대 다수가 열렬히 지지를 합니다. 옳소, 옳소 하는데 귀족이나 왕이 아니야, 틀렸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군중들이 와, 사람 예, 반역. 예, 몰아내자 폭군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한 그 측면에 있어서 평민들이 어쨌든 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죠.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다운타운의 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평민층이 이제 그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그 평민층이 어쨌건 농사나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귀족 계층이 이제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에 평민들이 전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은 이런 식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어디? 어렵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저 다운타운에 가서 좀 뭔가를 좀 들어보자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이제 해외 식민지로 무역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됩니다. 인구가 진짜 대폭 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여건들도 한결 나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표출이 되고 그쵸? 모아질 수 있는 기초 조건들이 이제 갖춰져 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 황금기 시대 때 아테네 같은 도시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초 조건들이 언제 마련이 됐다는 거냐면은 그리스 암흑 시대 때 마련이 된 건데 두 가지 요인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해외 식민지로 인해 무역량이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운타운, 아고라라고 하는 다운타운이 형성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사진 마련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깎아지른 듯한 이 산이죠. 산에 있는 도시예요. 요 맨 위에 있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크로. 요게 아크로폴리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높은 데 있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타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 요 깎아지른 듯한 요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뭔가 또 건물이 있고, 그쵸? 뭐 이런 데 혹시 여기 요런 거 밭이잖아요. 그쵸? 네. 요런 거 보이시죠? 그쵸? 네.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다운타운 도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도 생기고, 이제 구불구불한 이제 길이 이제 이렇게 이 도시에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도시 국가가 그 그리스 그 국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이고 이게 순서가 약간 조금 꼬였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더 이제 보기 편한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우리가 많이 보이는 신전 있죠, 그쵸? 네. 이거 아크로폴리스예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요만큼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기 업타운이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요 밑에 보세요. 요 업타운 밑으로 뭐가 막 빼곡하게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쵸? 아, 이게 다운타운. 네, 이게 바로 그 다운타운이라는 거예요. 도시 중심지, 도심지.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업 활동, 그다음에 토론 활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연 활동, 그렇죠? 이런 데서 다 일어났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리스 신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신들을 그들의 세계관에 맞게 각색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인들이 아무런 바탕도 없는 데서 순수 창작으로 만들어냈느냐?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신화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최고의 신하면 누구예요? 제우스죠. 제우스죠, 그쵸? 그 제우스 바빌로니아 신들 체계로 가면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엔릴이라고 해요, 엔릴. 네. 아, 엔릴이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거쳐서 넘어오면은 그리스에 와서 제우스가 되는 겁니다. 아, 몰랐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미의 여신하면 그리스 신 중에 미의 사랑과 미의 여신하면 누구예요? 아, 이응으로 시작하는 뭐였더라? 아프로디테죠, 그쵸? 아, 네. 네, 아프로디테 바빌로니아 신화에 가면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이슈타르. 아, 이슈타르인데 이 이슈타르가 가나안으로 가면 뭐예요? 아스다롯. 이게 아싸요. 네, 그 아스다롯이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서 이슈타르인데 가나안으로 가면 아스다롯이 되는 것이고 그게 넘어와서 아프로디테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아프로디테가 또 나중에 비너스. 네, 맞아요. 로마로 넘어간 비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뭐지? 이집트의 사랑의 여신이 아마 하토르인가 그럴 거예요. 그 하토르도 그리스에서 받아들여서 아프로디테의 그쵸?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슈타르, 아스다롯, 하토르,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다 뭐라는 거예요? 같은 신이에요. 그쵸? 같은 신인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들과 속성이 완전히 판박일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슈타르 같은 경우는 바빌로니아에서 막 전쟁에도 관여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로 넘어오면은 그리스의 아프로디테로 넘어오면은 이 아프로디테는 싸움을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도 배우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여자를 되게 좀 하찮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전쟁에는 잘 관여 안 해. 근데 좀 억측일 수는 있겠다. 아테나 같은 경우는 전쟁에 또 적극적으로 관여하니까요. 근데 하여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프로디테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전쟁터랑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신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막 직접 나와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는 그들의 신화에 보면 잘 안 나오는데 바빌로니아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전쟁에도 막 직접 막 관여하고 막 이런 모습 나오고 막 화내고 막 다 그 멸망시켜 버릴 거야 막 이런 모습들 나오거든요. 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들만의 신관과 인생관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본 베이스 스토리를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신화를 이제 두고 그걸 갖고 와서 그들만의 종교관, 그들만의 환경에 맞는 신으로 각색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신들이다.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과 속성을 자신들의 세계관에 맞게 바꿉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프로디테가 전투 능력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신들인데 요거 신관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스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신은 어떤 존재냐?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과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예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예외 두 가지가 뭐냐면 안 죽는 거. 그 다음 또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요 두 개 빼면은 사람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우스가 그 뭐냐 그 유부녀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유부녀 꼬드겨가지고 반인 반신 낳는 이야기 엄청 많잖아요. 그쵸? 네. 아, 몰랐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우스고 엄마는 사람인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누구지? 그 네. 힘 엄청 센그 뭐였더라? 헤라클레스요? 네, 헤라클레스 그 사람들 반인.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헤라가 엄청 질투해가지고 미워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이란 어떤 존재냐? 사람하고 모든 면에서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달라요? 안 죽어요. 죽지 않고. 그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 막 번개 같은 거 던지고, 그쵸? 네. 포세이돈은 어떻게 해요? 막 바다 이런 거 일으켜가지고, 그쵸? 성 하나를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고, 그쵸? 뭐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면일 뿐이지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와는 다르게 통치자를 그럼 신으로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완성. 안 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통치자를 신으로 섬기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통치자에 대한 그 권위죠. 그렇죠?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권위가 종교적인 권위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짜 실질적인 능력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조금 더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에 대한 권위를 신에게서 그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에 굳이 그 권위를 찾을 힘입으려고 그쵸? 할 필요까지는 없었죠. 자, 다른 문명처럼 인생을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내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보다는 현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리스 인본주의를 얘기를 하는 고대 그리스 인본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 인본주의의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이 그쵸? 신보다는 인간이 중심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세가 아니라 뭐예요? 현세예요. 그쵸? 그래서 이 현세를 어떻게 더 잘 알아가고 표현하고 능력을 펼치느냐 이런 데다가 이제 더 그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죠. 그쵸? 보이는 거, 그다음에 손에 잡히는 거,
그다음에 감각적인 거 이런 게 엄청 발전해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 보면은 어때요? 막 그 황금 비율 해가지고 8등신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완벽한 인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불교 조각상 봐보세요.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그냥 뭐 이렇게 뭐 빼빼 마르, 그쵸? 빼빼 마르거나 아니면 후덕한, 그쵸? 네. 한 6등신 될까요? 네, 그런 이제 그 뭐냐, 그 사람들, 네, 부처가 이제 이렇게 조각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동양의 미소 막 이런 거 봐봐요. 막 핸섬한가요? 아니요. 좀 네,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스 조각상 봐보세요. 그쵸? 비너스 이런 거 조각상 봐보세요.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게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관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세 가봐야 거기 있는 건 또 어떤 존재들이에요? 시.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쵸? 네. 네. 죽지만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 갖고 있어서 못된 짓이나 버리는.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내세,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내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네. 네,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현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대 그리스, 고대 인본주의죠, 그렇죠? 문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 하면 인본주의냐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그 그들이 신. 갖고 있는 신관 때문에 그런 종교 때문에 그것도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때문에 그들의 인본주의가 꽃피우는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